제가 조금 일찍 와서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왜 부르셨는지 굳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열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조혜미 사장님 마지막 스피치만 운전이 좀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27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 박스에 제품을 설명 하나하나 포스트잇 붙인 거 보면서, 사실 요즘에는 카톡으로 다 되는 시절이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 예전에 옛날 얘기 하자면 카톡도 없던 시절에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컬러 프린터 해서 설명법 해서 그거를 돌봄해서 보냈던 옛날 생각이 나면서 다시 그 옛날의 열정을 저에게 또 불어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처음에 강의 의뢰를 받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뉴스킨이 아닌 이 안에 찐 뉴스킨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새로운 신규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뿐 아니라 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깊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첫날 강의가 아니라 둘째 날 강의다 보니까 진짜로 찐 사업자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깊은 가치를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가슴 뜨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목도 진지해졌고, 오늘 조금 걱정이 조실까봐 내용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조금 보기보다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지만 오히려 깊이 뉴스킨을 생각하고 정말 이 뉴스킨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강의 뒤에 동영상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앞에 좀 끌어달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이스토리나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직 사회복지사였고요. 저라는 사람이 뉴스킨 와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보는 분들은 전혀 예상을 못하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가장 이 뉴스킨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대인기 피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도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MBTI 하면 완전 전체가 한국 빼고 이가 나올 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퍼지는데, 그때 당시는 집안의 환경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내향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새로 섬기는 게 너무 싫었고,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안면인식장애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게, 저를 반갑게 인사하시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어느 정도로 안면인식장애가 심하냐면 지금의 남편과 데이트할 때 한 3번 데이트할 때까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심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옷은 기억 되게 잘하고 목소리도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 이러다가 몇 번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비즈니스는 따뜻하고, 아까 스폰서님이 마음을 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좀 차갑기도 하고, 그때는 훨씬 저는 감성보다는 논리와 이성이 발달됐던 사람이라 제품 설명만 하면 다 작거든요. 하도 과학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참 못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변화가 돈을 벌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변화, 내가 더 행복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미 그런 변화 과정 중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회, 또 자유, 유산.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전하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 라고 하고, 여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어. 무엇이든 할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유산 상속인데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그런 일일까? 맞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 기회가 그저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 또는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 이 정도의 기회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킨을 만나시기 전에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난 분도 있지만 전 사실 되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성공은 저하고 멀었어요. 했는데 이 안에 와서 그 포텐이 터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사춘기 때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외국 가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유학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유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부터 이제 어학연수 같은 게 막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주말에 영화를 보면서 한국은 나랑 안 맞아. 나 외국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촌언니인데 저보다 나이가 뭐 거의 10몇 살 많은 사촌언니가 국제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작은 엄마 수진이 나한테 보내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미국은 훨씬 대학 가기도 쉽고 또 큰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눈과 귀가 이만해지고 저희 엄마도 귀가 이만해져서 막 보내고 싶어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자애가 미국에 혼자 가면 신세 망친다. 너가 남자였으면 보냈지만 여자는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고 또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내 품에서. 저 대학 때도 통금이 7이었거든요. 뭐 저희 때는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중에 이제 집이 제가 대학 때 어려워지면서 어학연수 갈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기회를 놓칠 때마다 내 인생에 아주 중요했던 기회를 타인에 의해서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왔던 것 같으세요? 그 다음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행정적이거나 기획하는 일을 좋아해서 좀 큰 기관에서 글로벌한 NGO에서 근무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인턴십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인턴십의 경력 후에 이제 정직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이 제가 되지 못하고 그때 인턴십 했던 10명이 모두 TO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없다라고 박탈당했는데 그 뒤로부터 3개월 뒤에 저희과 선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TO가 낙하산으로 너가 밀렸다. 그 10명의 인턴 중에 너가 1순위였는데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너를 밀었지만 낙하산으로 인해서 여자아이가 밀렸다는 걸 후에 듣게 돼요. 선배가 없었으면 전혀 몰랐을 일을 거기서 너무 억울해서 밤 11시에 술도 하나도 안 먹고 본부장님한테 전화해서 깽판 치고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기회를 내놓으라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자잘한 기회들이 또 놓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것들을 하면서 나름 내가 이 정도 스펙을 쌓으면 내 3년 뒤, 5년 뒤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제가 그때 강남구청 소속의 그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강남구청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어떤 큰 일을 기획하고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도 몰랐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제 친구의 지인이 야 너희 센터에서 한 그 프로젝트 이번에 난리 났어. 너무 좋다고. 굉장히 그 부장님 지금도 이름이 이 부장님 굉장히 다음 인사고과에서 플러스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거 이 부장님이 하신 거 아닌데 그거 다른 직원이 했는데 전에 들었는데 보고서를 제가 쓴 그대로 보고하고
만큼 여기서 보상을 주는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 그러한 시스템인가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상을 듣고 나니까 레버러지도 좋고 권리 수익도 좋은데 이거는 내가 한 만큼 누가 중간에서 가져갈 수 없구나. 아주 정직한 보상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박탈당한 기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때 그 오빠 잡았어야 돼. 내가 의사 와이프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근데 기회를 박탈당해 봤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사람이 무언가 어렵고 힘들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해야만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러한 박탈의 경험이 없었다면 뉴스킨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할 때 저한테는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자신 없는 사람이고 업무는 잘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참 못하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제가 경제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신혼이기도 했는데 남편은 대학원생이어서 수입이 없었고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였고 친정은 돈을 보태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소득도 빠듯한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뉴스킨을 선택한다는 것 너무 큰 위험이 아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진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투잡하던 시절에.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기준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보상이 충분해야만 에너지가 나죠. 심지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돈을 좀 넉넉히 주면 에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직업 이꼬르 돈 버는 일이면 이 사람은 30년 일하고 나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일은 그 중간에는 열심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오고 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가장의 무게, 아버지들의 무게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애들 학원비랑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자녀에게도 인정 못 받고 와이프도 혼자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이것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돈뿐 아니라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어야만 내가 그 직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조혜미 사장님이 마지막에 돈 벌려고 왔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느끼는 가치가 그 성장이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서 점점 내가 훌륭하고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열정페이라 할지라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근데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인정해줘요. 박수 쳐주고. 제가 이런 랠리 자리에 처음 왔을 때 투잡을 하면서 그냥 거의 반소비자 마인드인데 초대를 받아서 홍천 랠리에 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피닌정식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지들만의 축제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상을 위했으니까 신규 PR, 뭐 SBP 막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PR? 뭐 한 20만원, 30만원 버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페이가 적었으니까. 근데 저걸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치는 것도 제 눈에는 우스워 보였는데 갑자기 PR 되신 분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나중에 EBP 이상 안 하면 난 저기 안 올라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또 스폰서님이 또 열정 받으라고 제일 앞자리에 줬는데 언니 나 머리 아파. 그 천동일 김수경 사장님 제 1대 스폰서시잖아요. 나 머리 아파. 그리고 친한 선배 부부였으니까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저 숙소를 갔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TV가 나왔어요. 아마 계속 프레이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씨 뭐야?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왔던 기억이 있어요. 3달 뒤 두 번째 랠리 때는 제가 SBP가 BP가 되고 파트너 한 명이 생겨서 파트너가 무대에 올라가서 꽃다발을 들고 얘기하는데 제일 앞에서 눈물 콧물 너무 감격스러워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때문에 뭐야 지들끼리 좋대. 두 번째 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장과 인정이 뭔지를 알까. 저분이 20만원, 30만원 버는 일인데 그것이 권리소득인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저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확신이 필요했고 나와의 싸움을 했는지 아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전에는 백만장자가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또 피인정할 때는 EBP가 꽂힌 것 같아요. EBP. 뭐 SBP는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았다는 얘기처럼 우연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EBP는요. 내가 정말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거든. 나를 깨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것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축하받고 박수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점점 가치로워지는 걸 느껴야 돼요. 그 직업을 하면서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대단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필요해요. 제 후배 하나가 찾아왔는데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형편이 되게 안 좋았던 친구인데 본인이 사채업 직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뭐죠? 뭐 러시안 캐시 이런 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봤대요. 지금 그만뒀대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사채업에서 사무직만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갔다가 요렇게 추심 업무를 하면은 돈이 벌리는 게 보니까 한번 따라만 나가봐 이렇게 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만 나가봤다가 어느 순간 추심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뭐 열흘만 해달라고 우는 사람들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받는데요. 그들 다 뻥이다. 그들 뒤로 돈 다 있다. 이렇게 점점 냉혈한이 되는 자기를 보면서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돈을 20대 때 남들이 벌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갔대요. 근데 그런 일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때는요, 사람이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 되죠. 인간이요, 죽을 때까지 직업은 없을 수 있어도 지속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고 고생하다가 아들이 엄마 왜 그 춥고 더운 데서 고생해 아파트에 와 해갖고 서울의 아파트에 왔더니 막 너무 좋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일하는 아줌마까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어때요? 내주에도 못 버티고 짐을 싸서 다시 시골로 가요.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아유 할머니가 평생 시골 사람이라 촌스러워갖고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왠지 알아요. 서울 아들 집에 가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 같아요. 그 집에 있는 화분과 같아요. 물 주면 밥 주면 먹고 멀뚱하니 있고. 근데 시골에 가면 내가 아니면 죽는 깻잎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죽는 고추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 비웠더니 시들시들 거봐 내가 물 안 주니까 그렇지. 거기서 삶의 이유를 찾아요. 뉴스킨을 하면서 같은 뉴스킨인데 돈에만 가치를 주면 뭐야 몇 년 했는데 뭐 돈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여기서 가치를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만 내가 오늘 한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내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을 동기부여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는지 그 가치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성장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에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매슬로우의 그 5가지 인간의 5단계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론이니까 여기 보면 인간은 가장 근본적으로 야생에 떨어져 있으면 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게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그쵸? 그 동물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사회적 욕구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경의 욕구 거기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5가지 욕구가 순차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요 이 5가지 욕구 중에 저도 처음에는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나 너무 불안해. 수입이 불안해. 내 거주지가 불안해. 언제까지 전세금융할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싶다. 지속적으로 몇백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뉴스킨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지속적인 수입, 레버러지, 권리 수입 일어난다고 하니까, 월세 소득 같다고 하니까 와, 이거 시작해야지. 이런 욕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제 형제 라인이 의사를 리크루팅 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맨날 이걸로만 리크루팅 했거든요. 야, 지속적으로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너 10년 뒤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미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의사를 어떻게 리크루팅 했을까? 또 그 다음에 어떤 형제 라인을 보니까 미용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을 리크루팅 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뭐가 아쉬워서 이 뉴스킨을 할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도 그냥 수입이 적어서 사업을 시작하고는 싶은데 부스트랑 갈바닉 중에 한 개만 사야 되는데 뭘 살까 이게 고민하는 사람 말고 좀 이런 사람도 좀 멋있는데 사회적 커리어도 있고 이미 성취한 것도 있는 사람 리크루팅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리크루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크루팅을 왜 못했냐면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돈으로만 보니까 나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는 자신있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면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수입이 조금만 높고 나보다 조금만 큰 평수 살고 나보다 남편이 좀 더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입이 안 떨어지니까 제품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알아서 이 사업의 가치를 보고 썼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너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하고 싶고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의외로 의사여도 큰 돈을 버는 사업가여도 자신의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꽃같은 인형으로만 있기 원하는데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또는 열정을 쏟아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돈은 벌었지만 이 열정을 쏟은 만큼의 사회적 이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운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가 줄 수 있는 정말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경제적인 시야도 커지지만 사람을 보는 시야도 커지고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제 친구가 제가 뉴스킨 사업하고 6개월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착해졌다. 야, 내가 언제 안 착했냐? 아니, 표현을 그 친구가 못한 건데 경청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눈이 되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너 되게 착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관계를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팀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목적이 점점 커지는 삶,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삶. 제가 만약에 A라는 분을 리크루팅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는 백만장자 팀 엘리트인데 여기 계신 분도 그분을 알아서 그 A라는 분을 리크루팅을 한다면 누가 그분을 리크루팅할 수 있겠어요? 왠지 그 BR이신 분은 이 A라는 분을 리크루팅 못할 것 같고 저는 타이틀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분을 리크루팅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타이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둘 중에 더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리크루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리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열정이 그냥 식어져 있고 이렇게 누리고만 있는 삶을 산다면 저는 A라는 사람을 절대 리크루팅 못해요. 그런데 그 BR이신 분도 만약에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열정과 반짝이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 A라는 사람은 그 BR에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뉴스킨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업을 시작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그 에너지로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요.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취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가치 있는 누스킨을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한 만큼 인정받고, 내 성장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는. 누스킨 얼마나 멋지냐면 이곳에 올라서 나 이렇게 잘났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저 이렇게 못했었어요, 저 이런 실수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치부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낼수록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되는 희한한 곳입니다. 4사분면을 다 아시겠지만 4사분면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거, 좋은 직장 가려면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최고의 직장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학벌도 있어요. 학원도 있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하고 싶으면 카페 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미용실 하고 싶으면 미용실 하는 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들이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데, 비즈니스 영역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 학원을 다니시는 분을 본 적 있어요. 사업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어요.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당신이 하는 그 철강 사업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사업을 가르쳐주는 건 예전에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골목식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짜로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열의 여덟은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그나마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어떤 기회인지 알고 아는 사람은 대박 매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기회를 보는 눈은 아무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돈도 필요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곳,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이곳, 진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 누스킨이 말하는 자유. 많은 분들이 돈과 시간이 많으면 너무 자유로워서 좋겠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이제 팀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일대였어요. EBA 일대. 그러니까 제 파트너가 이렇게 막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티업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줌마가 팔짱을 끼고 듣는데 별로 시큰둥하게 듣더니 제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그랬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벌면 왜, 그때 저희 애기가 어렸거든요. 어린애 떼놓고 여기까지 와서 저러냐? 저 사람 그 돈 안 벌어. 안 버니까 부산까지 와서 몇 박 며칠 미루고 있지.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으니까. 돈과 시간의 자유만 많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또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생겨요. 뉴스킨을 돈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만 티업을 하면 로또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로또 맞으면 행복해요? 평균적으로 로또 맞은 사람 중에 90몇 % 이상이 이혼하든지 파산하든지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뉴스킨 하면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로또 맞을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쟤는 로또만 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 안 좋아해, 나는 성공 안 좋아해, 난 그냥 지금 이게 좋아. 만약에 상대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로또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결과만 얘기하고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어떠한 과정에서 나오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일을 안 하고 로또 맨날 긁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게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은 그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자유죠. 성공은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인생의 주도권이 없다는 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죄인한테 인생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감옥을 보내죠. 심지어 이름도 불리지 않아요. 수감번호 몇 번으로 불리죠. 그것이 그 인간을 가장 모욕하는 길이에요. 첫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곳이고 감옥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둬놔서만 감옥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자유의 끝은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이렇게 귀여운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얘기는요, 물리적으로 처음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독립된 인격체는 아직은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신생아를 아무것도 못해도 독립된 인격체로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카운팅이 돼요. 예를 들어 비행기 타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막달이어도 사람으로 취급돼서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리 조금 해도 사람 명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독립된 인격체가 주어졌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이런 모습과 사실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신생아를 데려오면 강보로 저렇게 꽁꽁 싸잖아요. 근데 제가 9월 초에 우리 첫애를 낳았는데 너무 더웠어요. 왜 애를 이렇게 꽁꽁 싸놓지? 해갖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봐주실 때 애 이거를 풀었어요. 팔이 답답해 보여서. 날도 덥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보더니 다시 또 꽁꽁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팔을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한 번 자기 팔인지도 모르고 엄마 양수 안에서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팔을 휘젓다가 자기가 놀래서 운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생아는 꽁꽁 싸놔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아이들이 크면 아 이렇게 귀여워지는데 요 4명의 아이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뭐하고 있는지? 손을 봐요. 자기 손을 보죠. 그래서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6, 7개월 되면 애들이 자기 손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뒤에 분들 제 표정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 놀래요. 이게 뭐지? 막 이런 눈을 보다 막 이러고 봐요. 더 웃기는 건 요 다음 단계는 이걸 손을 빨아야 되거든요. 빨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조준을 못해. 자기 손 하나를 입으로 조준을 못해도 막 이러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내 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뉴스킨 사업 시작하시면 특히 막 전업하시면 딱 이 상태예요. 내 시간인데 내가 날 어떻게 못해. 회사 다닐 때 지각 한 번 안 했는데 아침이면 눈이 안 떠지고 뭐 그렇게 자주 감기 걸리고 아픈지. 회사 다닐 때 그 정도로는 밤에 소주 한 잔 먹고 병원도 안 갔는데 아프다고 병원 가고 쉬고 밤낮 자기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뉴스킨 뭐라고 하면 아니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 내가 이렇게 우리 언니 결혼하는데 우리 엄마 아파서 내가 병원 데려다 줘야 되고 내가 그것도 못할 거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요? 회사같이 그렇게 나를 통제할 거면? 자기 손도 아직 못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지나면 자기 손뿐 아니라 다리도 컨트롤해서 걷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배워야 돼요. 독립된 인격체가 되려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뉴스킨 안에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인생의 리더로서의 나로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내 감정도 시간도 경제적인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어지는 돈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서 그 상속받은 자녀가 그것을 몇 년 안에 다 까먹는 걸 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이 4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배워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제 파트너 예전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금방 돈이 될 것 같고 열정이 넘치고 막 이게 큰 거예요. 비전도 돈이 크고 막 자기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맨날 뭘 하냐면 그렇게 쇼핑을 해. 그래서 옷을 사 입어. 그래갖고 그룹 미팅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티멜리트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요. 그때 저 다이아몬드 일 때인데 SBA 사장님 옷 좀 리더적게 사 입으세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카드값 몰려갖고 남편하고 싸우고 집 밖에 못 나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막 쓴 거죠.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 리더 선생님이 그랬어요. EBA 되기 전에는 스타벅스 가지고 말라고. 스타벅스 매일 사 먹을 그 돈으로 더 열심히 하고 EBA 돼야 스타벅스 사 먹으라고. 반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인데요.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커넥팅하고 커넥팅해서 레버리지를 키우는데 관계를 못하네. 저는요 진짜 사람 만나는 게 딱 싫어요. 저는 그냥 대본만 하고요. 설명하는 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못해요 이 일은. 제가 아까 대인기피증이 있고 안면 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호감을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걸 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뉴스킨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인가? 아침에 미팅 때 기분 좋았다가 밤 되면 그만두고 싶고 그 다음날 돼서 재구매 전화 오면은 막 뭐야 100만 장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가 밤송 들어오면은 내가 이걸 괜히 했어 이러고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인가? 사실은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자기 바닥을 보기 시작하죠. 이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뒤에 호랑이가 있는 그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호랑이 앞에 토끼가 지나가는데 호랑이를 보고 다 인사하니까 토끼가 자기 보고 인사하는 줄 알고 막 이러고 다니죠. 그러다가 호랑이 없을 때도 거들을 키우다가 잡아먹혔죠. 직장이 그렇잖아요. 직장 개목걸이 들고 다니니까 과장님, 부장님 하니까 내가 뭐 좀 된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퇴직을 딱 하는 순간 내가 호랑이 없는 토끼의 신세를 경험해 보신 그 경험. 특히나 직장에서 지위가 높았을수록 우울증과 공황이 더 심하게 오죠.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뺏겼다는 걸 그때 알죠. 남은 거 딸랑 서울의 집 한 채. 10매덕 되면 뭐해? 깔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사회적 위치, 존중, 관계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친정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간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학교 때도 계획하고 목표하는 거 배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학교 때 배운 건 지시형이 되게 많아요. 주도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터득해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고 공부를 해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전교 100등 하는 애가 요즘에는 전교 100등이 잘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전체가 몇백 명 안 돼요. 저렇게 되고 싶어. 제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자 해갖고 걔 옆에 같이 잠자면서 걔가 일어나서 공부하면 수학책 피면 나도 수학책 피고 얘가 뭐 하면 국어책 피면 국어책 피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행동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이 전교 1등 하는 애가 가고자 하는 스스로 정한 목표, 너무나 되고 싶은 목표, 누가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그 목표가 이 친구에게 없으면 이 친구는 이 서울대 친구보다 더 많이 공부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배운 적도 없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생각나고 나만의 방식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잘할 수 있게 돼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외우는 게 뭐냐면 why,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거기에 슈퍼카도 쓸 수 있고 아파트도 쓸 수 있고 통장에 들은 돈도 쓸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뉴스킨을 선택했다는 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복제시킬 수 있을 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파트너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못하게 하는데, 사장님 제가 3년이 됐잖아요. 사장님 제가 5년이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 뭐 한 걸까요? 형제라인 사장님 보니까 1년 만에 어떻게 됐던데, 제가 그동안 사실 뭐 3년 뉴스킨 하는 동안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했으면 통장에 얼마라도 모였을 텐데 이게 뭘까요? 이런 얘기 가끔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차가 아니에요. 뉴스킨에서의 경력은, 회사는 뭐 왔다 갔다만 해도 안 잘리고 때우면 150, 250, 350 올라가죠? 뉴스킨은 그걸로 카운팅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대한 숫자가 내 경력이에요. 내가 3개월 안에 몇십 명을 초대했으면 몇 년을 사업한 사람보다 깨어지기 훨씬 커요. 3년차, 5년차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 기회를 몇 명에게 보여주는가. 그 경험이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리더 사장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차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킨의 연차가 되고 경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뉴스킨의 이 자산적 개념이 있잖아요. 뉴스킨의 수입이 자산이라는 거. 내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래도 400, 500 벌었는데 3000포인트 하니까 100만원 버네. 근데 한 달에 400, 500 벌어서 100만원 월세 만든 적 없잖아. 그렇게 10년을 일해도 100만원 월세는커녕 마이너스 통장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와서 100만원의 월세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대단한 가치로 아는 게 진짜 자산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이나 자산 소득을 벌다니, 대박. 근데 이게 앞으로 커질 거야. 이거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갈 수 있고요. 머리로는 자산 소득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뭐야, 내가 다음 달에 GV 못하면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그 GV 못할 생각을 왜 해요? 아직 매니아를 만든 게 아니고 자산으로서의 소비자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파트너를 만들어도 이 사람의 성장을 믿지 못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커질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뭔지 진짜 안다면, 자산소득의 가치가 뭔지 진짜 안다면, 지금 내가 이 건물주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투자한 것이 없이 나 같은 학력에, 나 같은 IQ에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니 매일 감격스럽게 살 수 있어요. 관계를 하다가 제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탁 맞으면서 그래 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정일 사장님이 뉴스킨의 리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죠. 아니 걔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이해가 안 돼? 아니 랠리를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리더가 그럴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리더가 못 돼요. 근데 리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요 요즘에 잘 나가더니 인사도 안 받아요.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럴 수 있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를 만나도 그럴 수 있어.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성장이에요. BR도 힘들지만, 2000GV 안정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파트너 데리고 팀 만드는 거 힘들어요. 내 인격의 그릇이 오만한데 그걸 키워가려니까. 처음엔 그게 다 파트너처럼 보여요. 와, 왜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안 나오냐? 나 같은 사람만 오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으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는요,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가치.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저절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않아요. 기회만 줄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안에 잠재력이 발현된다면 이런 멋진 리더가 될 텐데, 이런 잠재력이 터진다면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이 상대방한테 이 눈으로 리크루팅 하려면 내가 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날. 뉴스킨을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언제냐면 막 그룹이 커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자리인 것 같은 그때가 가장 빛나는데, 저는 막 뭔가 성취를 내는 파트너도 너무 대단하지만 정말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를 버티고 있을 때 진짜 실력이 쌓이는 거다. 이게 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연애할 때, 설렐 때, 썸 탈 때 다 잘해주지 남자들이. 근데 3년 지났는데도 아 네가 해. 좀 데리러. 아 됐어 귀찮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이 찐사랑이든 이 비즈니스의 리더는 잘 될 때 잘 되는 건 당연하지. 안 될 때 어떤 태도로 있는가가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감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파트너 중에 사장님 저는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칭찬 좀 해주세요. 되게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바닥인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 칭찬은 내가 나한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칭찬을 해줘도 지나가던 형제라인이 뭐야 사장님? 이렇게 한번 그러면 또 이게 바닥이 돼.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리더가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다. 박진영이나 되니까 가수의 소질이 있어요. 해봐요. 가수도 아닌데 내가 지나가면서 가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갖고 우리 개그가 정영돈 씨가 GD 보고 패션이 그거밖에 안 돼 할 때 막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패션이 그런데 막 그게 개그 코드가 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나의 미래 가치를 못 믿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야 너 잘할 수 있어, 건물주 될 수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냐? 아까 말한 내가 작은 것에 계속 성취하는 경험을 해놔서 그 성취감을 가져야 돼요.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약속하면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스템은 안 빠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길재 사장님 계시잖아요. 뉴스킨의 전설적인 리더 중에 한 분. 저는 그분의 메시지 중에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은 되게 쉽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몸뚱이만 갖다 놓으면 된다. 전 이 말이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내 감정적으로 휘몰아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 꼭 이걸 들어야 되는 파트너가 그때 꼭 빠지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제품 나와서 막 분위기 좋을 땐 누가 안 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 먼저 와 있는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성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로또를 맞은 사람이 돈을 다 잃는 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잃어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빌딩을 맺혀줘도 다 잃어요. 그릇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이 성공하는 일이 맞아? 이거 되는 일 맞아? 그걸 생각하니까 될 수 있게 그릇이 지금 비는 곳은 없는지, 1000도, 1500도의 불을 견뎌가면서 내가 지금 단단한 그릇으로 훈련돼 가는 것을 견디고 있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고 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돛담, 종이배 같은 데가 너무 싫었어요. 종이배는 어때요? 조금만 해도 출렁출렁 하다가 한번 물결이 들어오면 휙 넘어지고 폴렁 넘어지고. 뉴스킨을 하는데 마음이 맨날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한마디에 상처가 돼요. 별것도 아닌 게 지나가다가 요즘에 그룹에서 좀 인정받고 좀 이렇게 막 띄워지는 분들이 막 지나가는데 사장님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반갑게 나한테 인사해줘야 돼. 이러고 가. 그거에도 상처받았어. 그래 나는 이제 존재감도 없고 이제 나는 열심히 안 하니까 저것도 안 되고. 저도 맨날 그런 감정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안 되고 싶다. 작은 파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다 보니까 남은 배가 되고 조금 더 큰 모터보트가 되고 제 최종 목표는 이러한 군함이 되는 거예요. 이 군함은 파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파도를 가르고 갑니다. 문제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들이 와서 주유를 하고 가요. 내가 이런 항공모함이 되면 열심히 활동하던 내 리더들이 나에게 왔을 때 기름을 얻고 가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켜주자. 내 파트너들이 나와 만나고 나면 힘도 얻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나는 그 밑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파도를 가르면서 가는 길을 보여주자. 저는 이 항공모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때로는 내 인생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아. 나는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가르고 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이 사진을 항상 보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항공모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자. 뉴스킨의 리더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산인데요. 유산 상속된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거. 왜 유산 상속하고 싶어요? 나처럼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지. 제가 결혼하고 다른 거 말고 전세 자금이라도 우리 부모가 해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큰 돈도 아니고 저는 시댁에서 남편이 쓰던 방에 저기 이불 하나 깔고 시작했거든요. 침대 놓을 공간이 없어서. 장을 들였더니 침대가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니까 집에 아들방 있잖아요. 빌라에 20년 된 구축 빌라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저 조그마한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있는 자금만 양쪽 부모 중에 누구라도 해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뉴스킨 열심히 해서 내 자녀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세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해줄 수 있을 만큼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다가 뉴스킨 하면서 이 유산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없어요. 큰일 난다 자식한테 아파트 주면. 그때 당시 제가 신혼일 때 아파트 받아서 했던 친구들 날린 애들이 더 많아요. 쉽게 받았으니까 힘들면 홀랑팔라서 뭐 해갖고 주식하네 사업하네 해서 다 날려먹었던데요. 그거 키운 애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때 아파트 받은 애가 키운 애가 없어요. 그거 남편들이 사업한대. 그럼 회사 금방 그만둬요. 그거 있으면. 아파트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꼭 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뉴스킨을 하면서 얻은 유산 중에 권리 수입 레버러지보다 더 중요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유산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물 또는 문화유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재물은요, 문화가 없으면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언어를 잃어버린 국가들 있죠. 원래 고대에는 자기 나라 언어가 있었는데 정복당한 이후에 포기했어. 문화를 포기했어. 그러면 재물도 뺏겨요. 가치의식이 없어. 뺏겨요. 대한민국이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 정말 5,000년 역사 맨날 침략만 받았는데 언어를 뺏기지 않으려고 죽을 만큼 노력했고 문화유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더럽게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재물보다 중요한 이 문화 가치를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주지 않고 돈만 주면 망하는 거예요. 돈은 문화가 없고 즉 선택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철학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뉴스킨을 하면서 배우는 건 내 삶의 가치 기준,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때 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TV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보셨는 분도 있겠지만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이거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면 삶의 가치 기준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에서 뉴스킨의 가치 기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치는 걸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잠시만요. 잠시만 영상을 꺼주시겠어요? 제가 이 영상이 큰 틀에서 키노트 제가 맥을 쓰다 보니까는 중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기서 다니엘 씨가 외국인 독일 사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으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잘못된 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다시 했대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데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가야 될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뉴스킨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답을 못 찾아요.
근데 뉴스킨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뉴스킨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뉴스킨은 나에게 유일한 답이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킨을 한 번도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 이 일이 가치 있다 없다를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뉴스킨을 정하는 거 굉장히 뭐와 같냐면 나한테 남자친구가 선물해주는 백의 값어치로 남자를 정하는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를 사귀었더니 이 남자는 백도 못 사주네? 이 남자의 가치는 요만큼이야. 이 남자를 사귀었더니 명품백 사주네? 오. 이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왜냐면 가치 기준이 아주 잘못돼 있죠.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뉴스킨을 나한테 30만원 벌어주는 뉴스킨, 300만원 벌어주는 뉴스킨, 3천만원 벌어주는 뉴스킨이 아니라 나는 뉴스킨을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거에 따라 뉴스킨이 나에게 보답합니다. 저에게 20년 절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년 절친이 저에게 제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몇 번은 샀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내 절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서 TR을 하게 됐는데 이 TR이 효과 없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없는 표정과 위에서 나를 내려보는 눈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불과 한 2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인연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수지는 좋은데 뉴스킨하는 이수지는 우습게 한다면 저는 그 사람과 교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뉴스킨과 나는 같아요. 나를 빼고 뉴스킨을 생각할 수 없어요. 나를 존중한다면 뉴스킨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소중히 여기는데 내 새끼는 함부로 하면서 나만 존중한다면 나 그 사람과 사귈 이유가 없다. 저한테 뉴스킨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2년 동안 저희가 연락을 소원하게 했는데 먼저 사과를 하고 지금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뉴스킨은 단순한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뉴스킨을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떤 가치로 만들 건가? 나는 뉴스킨을 어떤 가치로 만들 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뉴스킨에 대한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내가 일반적인 내 원래 가졌던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는 기회장으로 본다면 그것에 고맙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유산으로 아까 남긴다고 했는데 보통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게 집이잖아요. 집을 짓는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집은 이제 요즘에 컨테이너 집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옛날 컨테이너 집 같지 않잖아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전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따뜻하고 와 되게 좋다. 뭐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막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번쩍 들어다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금방 뚝딱뚝딱 만들 수 있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런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뭐 세컨드 하우스나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자, 내가 평생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주고 싶으세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영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 겨울에 여기가 군산에 있는 되게 핫플레이스 카페예요. 올드브릭이라고 하는 폐공장에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카페에서 완전 핫플이더라고요. 군산 가면 꼭 가야 되는. 위에 저렇게 슬레이트 해놓고. 근데 이 카페가 지난 겨울에 폭설이 와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집이 순간에는 핫플이 될 수 있어요. 뉴스킨을 시작해서 막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진정성 아닌 걸로 어떤 기술과 영업 기술을 해서 막 그 사람이 뭐 팀이 많아지는 것 같고 매출이 큰 것 같고 보여줄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는 폭설을 맞았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정말 평생 내가 권리 수입을 얻고 싶다면 평생 가는 팀,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소비자 한 명도 평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꼭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뉴스킨을 떠난 사람들 같더군요. 했었대. 웃으시지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벽돌을 쌓고 있지 않는다. 지금 나는 벽돌을 쌓고 있는가?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는가? 저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진 않는가? 난 이 일을 어느 만큼 자랑스러워하는가?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뉴스킨 덕택에 뉴스킨 하기 전에는 신혼여행 딱 한 번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못 가봤었어요. 태어나서 비행기 딱 한 번 타기 신혼여행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되게 우울했어요. 내가 앞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 형편상.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요즘에는요, 해외여행 가면 호텔에 가지 않아요. 에어비앤비가 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 현지인처럼 사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가족여행을 갔을 때 300년 된 이런 집에서 에어비앤비 하면서 현지인처럼 아침에 바게트 사 먹고 너무 재밌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튼튼해요. 이 300년 된 돌집을 만들 때 다른 나무집보다 훨씬 오래 걸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무너지지 않게 몇백 년 가는 집으로 만들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을 처음부터 평생 하는 일,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서 자랑스러울 만큼 평생 하는 마음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곳이 크로아티아입니다. 여기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디오플라니우스 궁전이에요. 저는 그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 그 경치가 좋아서 내가 저기를 꼭 여행 간다고 3년 뒤에 그 코스 그대로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게 스플리트인데 여기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뒤인가 지어졌기 때문에 2000년이래요. 근데 이 건물이 보통 다른 데 가면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여기 끝에가 카페면서 식당이고요. 밤에는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스핑크스 있죠. 2000년대 스핑크스 다 만질 수 있어요. 우와. 그리고 막 길에 돌아다녀요. 아직 크로아티아가 그거 다 해놓지 않아서. 저 밑에 보면은 계단, 저 지하로 들어가면 선물 기프트샵이에요. 제가 여기 밤에 이 광장에서 멋있죠. 뭐냐면 그 라이브 카페 공연을 해요. 그럼 여기 앉아서 야외에서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아이들과 이렇게 지금은 이것들이 시커멓게 커갖고 이게 코로나 전이었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죠. 그러면서 2000년 된 곳을 보면서 이 궁전을 지을 때, 이 대리석 돌바닥을 하나 지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가우디를 정말 좋아해요. 저 가우디에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직접 가우디 투어, 스페인 투어 갔을 때는 오로지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건물만 몇 강 몇실을 돌려보면서 왔을 때 정말 최고는 가우디 성당이었는데 이 가우디 성당에서 이 앞에 창조의 파사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파사드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평생을 조각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아까 2000년 된 조각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이제 100몇십 년 된 거지만 100년 조금 넘은 거지만 정말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가 막혀요.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기획한 가우디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단인데요. 이 계단을 암모나이트처럼 모든 돌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그 일부를 다 갖다 놔서 첨탑도 무슨 과일 모양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우디 성당에서 가장 감동한 게 이거예요. 가우디 성당 옆에 이게 조그만한 집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우디가 지은 학교예요. 이게 학교가 왜 필요했냐면 이 가우디 성당이 지어질 때 이 바르셀로나의 저 지역이 가장 할렘같이 가난한 동네였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이 성당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우디가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있는데 이들의 자녀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일을 가니까 애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우디가 그걸 보고 그 애들 위해서 학교부터 먼저 짓자. 당신들 일할 때 아이들 교육시키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성당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저는 이 학교를 보고 가장 감명 깊었어요. 이런 가우디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장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우디 성당을 했겠다. 내가 뉴스킨으로 짓는 이 집을 내 파트너들도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그 자체가 자부심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꼬마가 가서 아저씨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벽돌 쌓지. 아저씨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건물의 한쪽 변을 만들고 있다. 다른 아저씨는 나는 지금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이 세 사람이 다 다르게 보고 있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리프트팩 굿즈를 한다고 해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비전의 사업가로 보이느냐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인드와 내 스스로의 가치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뉴스킨을 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킨 제품을 쓰던 안 쓰던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지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나를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 사업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꿈이 없었고 비전도 없고 내 인생은 정해진 것 같고 우연한 기회에 찍힌 사진, 그냥 앉아있는데 찍힌 사진에서 제 표정이 무기력함. 저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났으면 우울증 왔었을 것 같아요. 무기력함. 인생이 다 결정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회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뉴스킨 하고서 10년 뒤에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뻐졌다, 돈 벌었겠구나,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제 안에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뉴스킨이에요. 한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극대화된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깨닫고요, 가치 있는 자유를 전하면서 남다른 유산을 만드시는 우리 뉴스키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